안녕하세요. 홍콩 방구석 TV의 반선입니다. 홍콩 부동산 이야기 두 번째 임대차 시 주의사항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유지 보수. 유지 보수에 있어서 임대인은 건물 구조와 외벽 유지 보수 그리고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복도, 승강기, 수도관, 전기 설비 등 그런 공공시설 보수 비용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 내부의 유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더 유지 보수 책임 문제에 있어서 임차물의 유지 보수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구조 문제, 외벽, 공공시설 수리 비용 등은 집주인, 내부 인테리어 및 가구와 전자제품은 세입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련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가구와 전자제품을 함께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고장이나 파손. 고장이나 파손이 됐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답은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답은 계약서대로 하는 것인데, 계약서에 만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해서 홍콩에서 사시고 계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세입자는 임차물 내부의 상태를 양호하게 관리 유지하고 기간 만료로 임차물을 돌려줄 때 처음 임차할 때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이 무엇을 확인하겠어요?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그 수리 비용을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구와 전자제품을 같이 임차해서 사용했고 그 와중에 그 가구나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 집은 집주인이 다 고쳐주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거는 뭐 정말 집주인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용하던 전자제품들이 새 거기 때문에 그 고의로 인한 혹은 그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계적 결함일 경우에는 당연히 AS 기간이 남아 있겠죠. 그 AS를 사용을 하면 수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새 제품이 아닐 경우 노후된 제품, 노후로 인한 고장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이 세입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집주인이 교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문이 고장이 났다, 창문이 깨졌다, 욕실 내부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났다. 이거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집주인이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야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보험. 임대인은 화재보험, 수재보험, 공공책임보험 등을 가입을 하며 이것으로 그러니까 가입한 보험으로 화재나 수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런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임차인에게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 내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행위가 보험료 증가를 유발하면 임차인은 증가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해당 임차물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 일반 책임.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안정되게 임대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관여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 중요한 부분. 임대인은 불시에 임대물 상태 관찰과 유지 보수를 위해 시찰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합리적인 시간에만 시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방문할 수도 없으며, 통지를 한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예를 들어서 밤 늦은 시간, 그런 시간에
와서 상태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폭풍우나 태풍으로 인한 내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예방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한 내부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11번째 재임대. 우리 개념으로 하면 전전세, 그리고 간혹 룸쉐어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전전세를 허락할 것인지를 명시한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항목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은 해당 임대물을 제3자에게 부분 또는 전부를 재임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홍콩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룸쉐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룸쉐어 광고를 보고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두 번째 임차인은 반드시 그 원 임대인의 재임대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내부 구조 변경.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주택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가나 뭐 사무실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내부 장치나 칸막이 벽 등을 변경할 것을 허가할 것인지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내부 칸막이나 칸막이 벽이나 장치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임대인의 동의하에 그 내부 벽이나 장치를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 만료 후에 되돌려 줄 때는 원상복구를 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자, 13번째 계약서 서명 후 필요한 수속과 비용. 자, 인지세가 있습니다. 자, 인지세 이 부분은 홍콩 부동산 이야기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계약 기간에 따라서 1년 평균 임대료의 0.25%에서 1%의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토지 등기소에 해당 계약서를 등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초과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그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년을 초과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토지 등기소에 등기를 해놔야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성립과 관련된 비용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관례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성립과 관련된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14번째 공공주택 임대차. 홍콩의 공공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옥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자로 보면 아파트 건물에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써 있잖아요. 촌자로 끝나는 아파트, 영어로는 에스테이트 이렇게 끝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홍콩에서는 공공주택을 이름만 보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한자로는 이 촌, 그다음에 영어 주소로는 에스테이트 이렇게 되는 주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옥이라는 형태의 공공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실거주자 소유주택이에요. 차하위 계층에게 그 주택 소유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주택 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소유하게 되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4억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주자가 6억을 부담을 해서 소유를 하게 되는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이 바로 그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단지 이름이 원으로 끝나거나 영어 주소가 코트로 끝나는, 그리고 동 이름은 각 해서 하우스, 주소 그 단지 이름을 보면 해당 주택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공공주택에서 가능한 임대차가 가능한 주택은 앞에서 본 그 거옥이라는 형태의 주택, 원으로 끝나고 코트로 끝나는 그런 주택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 완납을 하고 양도 제한 해제 증명서를 취득을 한 후에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이 새 들어갈 집이 공공주택 즉 거옥일 경우 임대인이 양도 제한 해제 증명서를 취득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위탁,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룰 만큼 내용이 좀 많은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 정부에서는 중개인과 그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동산 대리 협의를 작성을 하도록 그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쌍방의 이익이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리 협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보면 협의 유효 기간,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내놨는데 혹은 내가 A라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데 무한정 기한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주간만 당신과 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효 기간.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중개료를 어느 시점에서 줄 것인지도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지불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지불 즉시 중개인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구를 해야 되고, 중개 수수료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들 중개 수수료는 월세의 반이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받으니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담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합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월세의 50%를 받죠. 월세의 50%가 법적 규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관례적으로 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월세 만불 이하의 월세다, 2만불 이하의 월세다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월세가 많다, 3만불 이상이다, 4만불 이상이다, 5만불 이상이다 그러면 충분히 내고가 가능합니다. 월세의 50%가 아니라 45%, 40%, 35%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부분은 다음번에 시간을 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홍콩 부동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